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이 테더 도미넌스나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던가 이렇게 또 보게 되면은 정말 애매해요. 그죠? 계속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아가지고 떨어졌다 싶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꾸역꾸역 좀비처럼 버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좀 이제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주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뭐 엑시도 그렇고 펌핑을 돌아가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막 쏘고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결국은 이게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비트가 계속 올라줘야 돼요. 비트가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가 돌아가면서 펌핑을 해주는 건 매우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게 아니고, 그쵸?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막 비트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알트만 가게 되면 또 우리가 겪었던 도미넌스가 반등을 하면서 또 안 좋았던 그런 시나리오들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이 저항대를 계속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걸렸다가 떨어지면서 쭉 하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못 넘었고 여기서도 못 넘었지만 끝까지 유지를 못하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자, 지금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다. 그죠? 주봉에서 조금 더 이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천천히 가다가 한 번에 뚫어주면 그게 정말 베스트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비트가 너무 빨리 가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관심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거래대금을 우리가 볼 건데 진짜 없어요. 거의 메말랐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펌핑이 좀 일어나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거래대금이 도는 건데 이 이전에는 훨씬 적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요즘에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이런 걸 좀 보면은 이렇게 언제 내려가나 싶다가도 발동 걸리니까 빠르게 이 지점까지 돌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이 장세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그래도 조심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좀 버티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또 이것처럼 또 이렇게 또 막 갔다가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이때는 잘 버텼지만 못 버텨서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겪었던 그 움직임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은 얘도 보면 반등 각이 조금 높았단 말이에요. 높으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점진적인 우상향을 통해서 지나고 오면 이 박스권이었던 횡보 그런 과정들을 가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너무 빠른데요. 이게 너무 빠르긴 하고 유동성이라던가 뭐 외부의 이슈들 너무 좋죠. 근데 코인이 못 따라가고 그런 부분들 너무 슬퍼요. 그렇죠? 너무 슬프지만 우리가 스토리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스토리 코인 같은 거 있죠. 이걸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너무 안 좋은 게 어느 순간 끝나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상승으로 틀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동안 못 올랐으니까 반대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기준점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비트가 돼야 된다. 얘가 잘 버텨줘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힘을 좀 모으긴 했어요. 주봉상으로 봐도 우리가 주봉 캔들이 지금 4개, 5, 6, 7, 8, 9개째거든요. 9주잖아요. 근데 요때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10주 때 돌파 못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뚫었는데 주봉상으로는 못 뚫은 거죠. 이동평균선을. 자, 주봉상의 이동평균선이 어디 있나 한번 보면은 자, 10만 5천과 10만 1,500 뭐 이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다음 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건데 그럼 요 정도쯤 될 거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이. 여기가 이제 한 10만 2천, 10만 3천 되겠죠? 그러면 이 10만 2천이나 이 10만 3천이나 이 구간을 확실하게 넘어주고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가 뭘 끝날 수가 있다? 조정의 위험에서 거의 끝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이 신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뚫었을 때 강하게 뚫었을 경우에는
아예 없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의 기회비용이 너무 우리가 좀 별로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지켜만 보는 게. 그럼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기회비용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지점까지는 뭘 해야 되냐. 4848을 계속 해줘야 된다. 4848. 그리고 현금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4848 그쵸? 스윙의 관점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얘가 이 지점을 넘고 10만 3천 구간을 넘은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서 좀 오래 버티면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좀 더 낮추는 그리고 완전히 이게 돌파를 강하게 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낮. 그럼 이제 쭉 갈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다시 도미넌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보면은 꾸역꾸역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알트가 그동안 단기적으로 어쨌든 돌려서 펌핑이 왔기 때문에 이 알트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 알트 쉬어가는 구간에 비트나 비트 형제나 이런 애들이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순서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할 때 항상 뭐였냐면은 선택적 알트랑 그 다음에 플러스 덱스에서만 굉장히 영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도 바이낸스에서 민코인 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뭐 중국 계열 밈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뜨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 구간에서 조금은 전반적인 펌핑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2024년과 2025년에 가장 우리가 짜증났던 게 뭐였죠? 왜 내 건 안 가? 내 거 왜 이렇게 안 가? 근데 그게 이 장세가 뒤집히면 이런 전반적인 펌핑 장세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선택적 알트장만 하다가 우리가 진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비트가 막 다시 막 13만, 14만 이렇게 가더라도 선택적으로만 오고 끝날 수 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 왜? 너무 안 갔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흘러야 되는데 코인 시장으로 안 왔단 말이에요. 계속 유동성이. 근데 만약에 온다면 전반적으로 알트들이 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분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순유출이 극단적인 수준에서 전환되면서 시장이 장기 보유 물량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과잉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점점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면은 RSI 같은데요. 이 지표에서 봤을 때 어떤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뜬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갔단 말이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될 거다. 저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더 밑을 보고 있는데 행운을 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켜봐야겠죠.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첫 번째, 1000 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들이 요 빗금치 요 네모박스 부분 있죠. 요때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비트코인 고래들이 아무런 헤드라인 없이 저점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가격적으로나 뭐 선물이라던가 이런 그 레버리지 뚝배기를 깨면서 레버리지가 과열이 붙지 않는 선에서 하면은 그것까지만 뜬다면 정말 좋은 신호는 맞는데 그 이전까지의 시그널들은 그래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예전보다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알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유율이 아니고 그렇죠? 알트코인 마켓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올라갈수록 알트가 강세예요. 비트보다. 근데 어쨌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하락세기 형태가 거의 끝나가고 이게 돌파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항상 63일 정도를 가면 바닥이 뜨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매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건 너무 희망회로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가면 진짜 알트 미친 장세가 오긴 해요.
근데 글쎄요, 과연 이게 올까 싶긴 해요. 그쵸? 조금 너무 과도한 희망회로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너무 냉정하게만 상황을 보면 이 어두운 순간에 넘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 다들 막 진통제라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해지면 또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과도한 희망회로를 제가 이제 진통제랑 마약성 진통제라는 걸 비유를 했지만 꼭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과도하게 진짜 그걸 넘어서 하면 진짜 이건 그냥 마약인데, 마약성 진통제 이런 계열 정도로의 희망회로를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이런 순간들이 제일 힘들 때니까요. 그렇죠? 항상 이제 동이틀 무렵이 제일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원칙은 계속 지켜야죠. 4848 하는 단계니까. 지금은 축적을 하는 단계면 물론 이후에 리턴 값은 크겠지만, 반대로 그게 정말 아닐 경우에는 진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4848 하면서 그냥 그 추세에 맞게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이번에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 횡보를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죠. 라이트코인이 이걸 뚫고, 이게 아까 전에 그 하락세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뭐 이런 식의 하락세기랑 똑같은 건데, 뚫고 올라가면 좋은 움직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까지나 시장이 안 좋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에 겪었던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거는 같지만, 너무 과도하게 쫄아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매매 참여하면서 4848 하는 정도로 해도 지금은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